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정고 1학년 내신 담당을 맡고 있는 강사 김선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주로 학생들한테 이제 까만 선호쌤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양정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내신을 같이 쭉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우리 양정고 1학년 친구들과 같이 이제 또 올라가서 2학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올 한 해 굉장히 좀 어수선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변화도 많았죠. 우리 학생들이 특히나 많이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한다? 이게 보통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이 1년을 정말 잘 버텨나가면서 그 변화에 잘 적응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마지막 이 시험까지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양정고 시험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선은 국어 시험이 본 후에 이제 학원에서도 문자로 이제 전송이 되었었죠. 이제 문자로 이 국어 시험에 대한 총평이 이제 전송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 양정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와 관련한 그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양정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객관식 24문항, 주관식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주관식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은 보통 이제 서술형 형식으로 이제 뭐 많은 문장들을 쓰는 길게 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서답형 형식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서술형과 단답형의 중간 정도에 되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좀 특징적인 거는 원래는 양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이제 6문항은 좀 적은 편입니다. 원래는 한 최대 9문항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좀 간단하게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배점은 30점인 걸로 봐서는 이제 한 문제당 거의 뭐 한 5점씩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양정고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내신에서 이렇게 서술형, 주관식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주관식 문제로 인해서 점수대가 굉장히 좀 저조해지는 그런 현상도 종종 학생들한테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내년에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객관식은 24문항 합쳐서 이제 30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보통 양정고등학교가 이제 30문항 이내에서 출제가 되었던 과거의 어떤 그 경험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문항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관식 문항이 좀 줄어들면서 학생들한테는 객관식 문항이 좀 더 늘어나서 뭐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객관식 문항이 좀 더 소요가 될 수는 있었으나 이번 시험 난도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어서 학생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 양정고 친구들이 이번 시험 범위가 좀 양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양이 많았던 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9단원과 10단원 같은 경우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을 했었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9단원에서 10단원이 아닌 8단원이 이제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8단원이 문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문법, 비문학, 문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내신 기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빠듯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10단원 같은 경우는 저가 이제 학생들이랑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까? 원래는 사실 제가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필기를 굉장히 좀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한데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같은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판단하에서는 이제 양정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심화적인 문제들보다도 내용적인 것들, 즉 내용일치 문제와 관련한 것들의 비중이 좀 더 높았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어떤 필기적인 거에서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좀 필기적인 부분의 부담은 줄이고 내용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필기가 된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번 시험 범위 그 내신 기간 동안에 좀 이제 여유 있게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단원에 대한 총정리 수업까지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주차까지도 굉장히 좀 급하게 시험 범위에 대한 것들을 좀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 범위는 작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요 8단원이 작년에는 빠져 있었는데 올해는 들어갔다. 사실은 작년에는 이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중간고사에서 빠지면서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고사와 비교했을 때는 어렵진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겠고 우리 학생들도 아마 더욱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점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전교생에서 100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100점을 맞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세문법 중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왔었던 것이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혼동해서 틀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의 난도랑은 좀 비교했을 때는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전교에서도 100점을 맞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시험 범위가 작년보다 한 개의 소단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많아졌고 그다음 문학과 문법이 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비문학까지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높았던 거고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높은 시험일수록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쉬운 시험이었지만 점수대가 조금은 저조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엽적이거나 초고난도 문항은 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 초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양전고를 쭉 내신을 해왔을 때도 사실 이 초고난도 문항은 많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엽적인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지엽적인 문제는 따로 출제는 되지 않았고요. 뭐 굳이 한 문제를 따지자고 한다면은 서술형 1번 문제가 이제 의인법이냐 화류법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그 문제가 있었었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죠. 학교 선생님이 의인법으로 수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을무리 역시도 의인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인법으로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 없이 서술형 문제의 답을 잘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뭐 굳이 지엽적이라면 지엽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인법이다 화류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 학교만의 어떤 특징이 좀 도드라지거나 학교의 주관이 강한 그런 문제라고는 좀 보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좀 특징적인 거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 문제가 문법 요소와 관련된 개념을 물어보는 어떤 그 서술형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문법적인 기본 개념을 묻는 문장이 출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1학기 때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이제 한 문제 정도씩 약간 좀 학생들한테 생소하거나 낯선 문제들을 문법에서 출제했던 경향이 이제 1학기 때 있었었는데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를 냈죠. 뭐 물론 관형사형 어미가 아예 문법 요소랑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그 관형사형 어미라는 용어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뭐 미래 시면 미래,
과거면 과거. 이렇게 이제 그 문법 요소와 관련된 개념들에 좀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기본 개념에 좀 소홀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양정고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고들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저랑 수업을 하면은 좀 이제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어떤 문법이든 올해 이제 문법을 뭐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중세 문법, 그리고 이번에 여기 나오는 문법 요소까지 수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는 매 시간마다 관형사형어미 은는을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편이에요. 아마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관형사형 어미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서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복수정답 및 보기 내에서 개수를 고르는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 난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양식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특히 복수 정답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보기 내에서 이제 맞는 개수, 틀린 개수를 찾는 문제들,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이제 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기존의 시험들보다는 좀 더 많이 출제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변별을 좀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조금의 감점의 요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직접 문자나 이런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던, 특히 직접 문자를 제가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업로드를 해서 그 URL 주소를 이제 전송을 해서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자료로서 한 장짜리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되어서 사실 저도 좀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면서 학습을 했다면은 아마 이번 양정고 갈무리 재원생들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저도 내심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중간고사와는 그렇게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만만했던 시험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양정고 친구들이 저랑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좀 준비한 부분들, 제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로 나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번 시험과 어떤 점에서 좀 일치가 되었느냐. 이제 제가 이제 총평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나간 총평에서 좀 이제 문제 번호나 페이지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먼저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와 관련된 문제였고 정답으로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투리와 비속어를 통해서 해학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답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직전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자료 플러스 추가적인 문제 자료를 학생들한테 이제 이번에도 배부를 했는데요. 이 4번 같은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글에서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 뭐 이런 문제가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제대로 풀면서 이 사투리와 비속어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학습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18번 같은 경우도 이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황만근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만근은 없어졌다 같은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라고 했었고 서술형 문제죠. 학생들이 쓰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지 않았을까. 시험 전날에 또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답이 이제 2번으로서 실종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여 내용 전개에 몰입하게 한다. 아마 이 부분이 정답으로도 그대로 여기에 적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문제로 나갔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 부분도 이제 이 본문 내용에서 밑줄 쳐져 있는 A, B, C, D 이 부분은 이제 이 작품에서 2장의 말하기,
그러니까 이장이 여기서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고 약간 좀 몰인정하고 이기적인 인물로서 비춰지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했던 말들 중에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없는 걸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직전 자료로 나갔던 문제에서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뭐냐면 이게 이제 2장에 말했던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100% 일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선지의 내용과 일치가 되어서 아마 이 문제를 또 풀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푸는데 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좀 문제가 좀 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완서의 오해라는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갈래가 수필이라서 그 수필과 관련된 이제 그 수필을 쓰는 어떤 순서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보기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걸 아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밑에 보기가 요거랑 똑같아요. 순서 맞추는 문제.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를 또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는 16번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문제죠.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정답이 잘못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아마 하루 동안은 좀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고친 게 몇 개냐라고 하는 문제였었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 안에 들어간 부분이 바뀐 것, 즉 고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생각되는이 아니라 생각하는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많은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을 주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와 좀 어울리려면 능동 표현이 생각하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믿겨지시나요는 이중피동이라서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잘못 좀 고쳤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요 놈인데 드나들었을 같은 경우는 실제 교과서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데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피동을 잘못 고쳤네 아니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드나들렀을 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초에 사전에 없는 단어인 거죠. 드나들르다 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아이들이 피동이나 이런 거에 좀 꽂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좀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문제 자체가 피동을 잘못 고친 거 뭐 피동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못 고친 것들 이건 아예 없는 단어니까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개였는데 이제 어제 처음에 뜬 정답으로는 이제 2개 2번으로 떠서 학생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3번으로 정답이 정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점수대가 좀 오르는 친구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총평에서 최고점 100점을 이제 써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나갔었는데 그 100점이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저는 정답이 3번이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계속 문자마다 이건 무조건 3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경험이 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불안하긴 했습니다. 혹시 2번이면 어떡하지? 근데 다행히도 3번이었고 저는 사실 어제 그래서 100점이라고 하는 것도 3번 기준으로 100점으로 보냈던 거라서 이거를 틀렸다라고 판단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시 이제 정정이 되었을 때 점수가 또 올라서 저한테 저 점수가 또 이제 문자로 오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기말고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양정고 친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고2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고2가 돼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이 3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국어입니다. 이 수능국어 같은 경우는 너무도 당연한 거죠. 우리 양정고 친구들 올해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랑 1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뭐 10주 이상, 거의 10주를 가까이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신을 준비를 했었고 그 내신 끝나자마자 또 기말고사를 준비했었고 여름방학
뭐 여름방학이라고 할 정도도 이제 약간 좀 민망할 정도로 약간 여름방학 같은 경우 훅 지나가면서 또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또 준비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1년 내내 내신만 하다가 마무리가 된 느낌이다라고 좀 아마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랬을 때 수능 국어에 대한 준비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고3 수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직후에는 난도가 좀 평이했다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점수를 보게 되면은 어려웠다라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결손이 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는 이 수능 국어에 대한 기본기를 완벽하게 좀 다져놓고 내년 새 학기를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갈무리 학원에서는 또 이런 준비들 또 완벽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겨울방학 때도 저와 함께 정규 수업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내신에서 좀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년에 다루게 되는 내신 작품을 미리 뭐 공부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통합국어, 그러니까 통합국어라는 말이 좀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국어 영역에 대해서 1학년 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는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1학기 때는. 그래서 말 그대로 시험에는 문학작품만 출제가 되는 거고 1학년 때 배웠던 문학작품에 비해서는 작품의 길이는 적지만 굉장히 좀 많은 좀 심화적인 개념들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문학작품들 중심으로 시험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학 개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수능 국어와 아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 게 사실 수능 국어에서도 문학에 대한 개념을 1과정에서부터 즉 겨울방학 때부터 하나하나씩 다시 다져 나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문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신대 갔을 때 그 개념을 작품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는 이런 개념적인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이 바뀌었고 그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작, 화법과 작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나눠서 학생들이 수능을 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저희 갈무리 국어학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 이제 좀 약간 고민이 좀 많이 될 텐데요. 1과정, 즉 겨울방학 커리큘럼서부터 이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수업에서 제시를 하려고 또 마찬가지로 커리큘럼 상에서 이런 준비를 또 완벽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도 결국은 갈무리에서 같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한 국어 공부를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는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양정고 친구들이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이제 양정고 친구들과 같이 이제 올라가서 또 이제 거기서 국어 공부를 또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올해 느꼈던 그 양정고 친구들의 어떤 그 굉장히 좀 활기참 그리고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내년에도 고스란히 좀 느껴가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그런 양정고 친구들을 좀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양정고 친구들의 성적 향상을 반드시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 1월 2일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정규 1과정이 개강을 하게 되고요. 저희 최강 고위팀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공부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이 됐을 때 학평에서 모두들 다들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표로 이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양정고 친구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했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비록 이번 시험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굉장히 성적이 올라서 기분이 좋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가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